안녕하세요. 별꽃 낭독입니다. 한국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심리 추리. 초자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별빛 아래.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고려시대. 왕실 서고 깊숙한 곳. 한 젊은 사관이 낡은 문서들 사이에서 뜻밖의 필사본을 발견한다. 그 기록들은 잊혀진 왕비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얽힌 비밀을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고려의 수도 개경. 태평성대의 이면에 늘 숨죽여 역사의 흐름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인 젊은 사관 최지원은 25의 나이로 예문관 서고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의 직책은 왕실의 방대한 문서와 기록들을 관리하고 때로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며 중요 문서들을 필사하는 일이었다.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지원에게는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역사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자부심이 따르는 일이었다. 지원에게 예문관 서고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였다. 수만 권에 달하는 서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 거대한 공간은 그에게 경외심마저 불러일으켰다. 낡은 종이와 먹물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나무 냄새가 섞여 만들어내는 독특한 향기는 지원에게 더없이 편안한 안식처였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서고에 나와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고 고요한 서고의 하루를 준비했다. 최지원은 매사에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이었다. 아무리 사소한 문서라도 허투루 다루는 법이 없었고 내용 하나하나를 정성껏 살피며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곤 했다. 그의 손끝은 수많은 서책과 닳아 있었지만 그는 결코 지루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와 발자취를 되새기며 뿌듯함을 느꼈다. 왕실의 크고 작은 사건들, 조정의 논의 과정, 외교 문서, 백성들의 삶의 단면까지 이 모든 것이 서고 안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다. 지원에게 있어 서고에서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평화로웠다. 아침 일찍 시작되는 정리 작업은 그날 보관될 새로운 문서들을 제자리에 넣고 기존 문서들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먼지를 털어내고 해충으로부터 기록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주로 왕명으로 내려온 중요한 기록들을 필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의 유려한 필체로 기록된 문서들은 후대에 길이 전해질 중요한 사료가 될 터였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사랑했다. 서고의 창문 밖으로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졌다. 봄에는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푸른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지원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기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서책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다. 그의 삶은 서고 안의 고요함과 서책의 무게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역사의 한 조각을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느 날 왕실도서 목록을 새롭게 정리하라는 왕명이 내려왔다. 이는 단순한 정리 작업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서고에 쌓여왔던 수많은 서책들을 다시 분류하고 누락된 것이나 잘못 기재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대규모 작업이었다.
특히 이번 지시에는 오래되어 손길이 닿지 않은 구역까지도 예외 없이 포함할 것이라는 특별한 당부가 덧붙어 있었다. 이 지시는 지원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평소 지원의 손길이 잘 닿지 않던 곳은 서고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방들이었다. 그곳은 일반적인 문서 보관실과는 달리 외부와의 접촉이 극히 드물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공문서 보존실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지원 역시 그곳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저 오래된, 더 이상 열람할 필요가 없는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왕명은 명확했다. 지원은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서고의 가장 깊은 곳, 이른바 금지된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싹트기 시작했다. 금지된 구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아무도 찾지 않아 잊힌 구역에 가까웠다. 서고의 다른 구역들은 잘 관리되어 있었지만 이 구역으로 통하는 복도부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풀썩이며 희미한 빗줄기 속에서 춤을 추었다. 지원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낡은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짐작게 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고 전체에 울려 퍼지며 마치 잠들어 있던 과거를 깨우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오랜 먼지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숨을 들이쉬자마자 코끝이 시큰거릴 정도였다. 방 안은 바깥 복도보다 훨씬 어두웠다. 창문이 작고 먼지로 가려져 있어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못했다. 지원은 등불을 높이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등불의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그의 눈앞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서책들이 먼지 속에 잠들어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서가들은 낡고 뒤틀려 있었으며 책들은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과 함께 잊히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원이는 먼저 방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거미줄을 걷어내고 서책들 위에 쌓인 두꺼운 먼지를 털어냈다. 마른 기침이 연이어 터져 나왔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다. 손끝으로 서책의 표면을 쓸어내릴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다. 어떤 책은 너무 오래되어 종이가 바스라질 것 같았고 어떤 책은 먹물이 희미해져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지원은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역사적 기록임을 알았다. 며칠에 걸쳐 지원은 그 금지된 구역의 서책들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고문서들을 접하게 되었다. 대부분은 이미 다른 서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기록들이었다. 하지만 가끔씩 흥미로운 내용이 담긴 서책을 발견할 때면 그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내용을 읽어보곤 했다. 그것은 마치 잊혀진 과거와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서고의 가장 구석진 곳. 다른 책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는 작은 서책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른 책들처럼 서가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도적으로 감춰진 듯이
다른 책들 뒤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문서처럼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지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직감은 이 책이 평범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필사본은 크기도 작고 두께도 얇았다. 겉표지는 낡고 바래어 있었지만 다른 책들과는 다른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진 듯 했다. 손으로 만져보니 일반적인 종이와는 다른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독특한 촉감이 느껴졌다. 표면에는 아무런 제목도 저자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세월의 흔적만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질감과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표지가 오히려 지원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지원이는 조심스럽게 필사본을 집어들었다.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다른 책들처럼 두껍게 쌓여 있지는 않았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라도 만졌던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등불을 가까이 대고 필사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어떤 무늬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너무 달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무늬가 일반적인 왕실 문서의 문양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필사본을 열기 전 지원은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평소 수많은 문서를 다루어 왔지만 이 필사본은 뭔가 특별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책장을 넘기지 않고 그저 필사본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 작은 책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왜 다른 책들처럼 정리되지 않고 이렇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지원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필사본이 첫 장을 펼쳤다. 종이는 예상했던 대로 매우 얇고 섬세했으며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종이 곳곳에는 습기와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얼룩이 져 있었고 글씨는 군데군데 희미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쓰인 한자들은 정교하고 날렵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마치 경고처럼 보이는 짧은 구절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서문의 형식이 아니었다. 몇몇 알 수 없는 상징들이 함께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이것을 읽는 자, 비밀을 짊어지게 되리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원은 순간 오싹한 한기를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어떤 문서에서도 이처럼 직접적이고 불길한 경고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호기심의 불꽃은 그의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그 경고가 이 필사본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의 일부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기록과 마주하게 되었다. 필사본에 담긴 내용은 왕비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왕비는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필사본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왕비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며 그 뒤에는 어두운 음모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암시가 여러 구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눈을 비볐다.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다.
그 필사본에는 왕비가 죽기 전 겪었던 알 수 없는 고통과 그녀를 둘러싼 궁인들의 수상한 행동들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모든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은밀하게 기록해둔 듯한 생생함이 느껴졌다. 특히 왕비의 죽음을 둘러싼 일부 대신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과 그들의 대화 내용까지도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지원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그는 예문관의 사관으로서 오직 공식적인 기록만을 접해왔다. 그에게 역사는 진실만을 담고 있는 확고한 사실들의 집합체였다. 하지만 이 필사본은 그가 믿어왔던 역사관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왕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것도 이렇게 은밀하게 숨겨진 기록이라면 그 내용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었다. 과연 이 필사본이 내용은 진실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왜곡된 기록일까?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필사본을 읽는 동안 서고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낡은 창문을 두드렸다. 스산한 바람소리가 마치 과거의 망령이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멀리 궁궐 안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북소리는 마치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처럼 지원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어버렸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터였다. 조용한 서고의 일상은 이 작은 필사본 하나로 인해 송두리째 뒤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필사본을 든 채 굳게 입을 다물고 심각한 표정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다. 최지원은 숨죽인 채 필사본을 응시했다. 심장이 발소리를 듣고 놀란 사슴처럼 마구 뛰었다. 그에게는 수많은 문서를 다루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기운이 이 낡은 책으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필사본을 작업대 위에 내려놓고 등불을 좀 더 가까이 가져갔다. 옅은 불빛 아래 필사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필사본은 일반적인 왕실 문서나 서책과는 확연히 달랐다. 우선 크기부터가 손바닥만 한 정도로 작고 아담했다. 두께도 다른 두툼한 기록물에 비하면 얇은 편이었다. 겉표지는 시간이 지나 바래고 헤어졌지만 묘하게도 그 위에 섬세한 문양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용이나 봉황 같은 왕실의 상징적인 문양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연의 형상. 예를 들면 구름이나 연꽃잎 같은 것들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듯했다. 하지만 너무 달아서 정확한 형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표지의 재질은 더욱 특이했다. 평소 그가 접하던 종이보다 훨씬 두껍고 질겼다. 마치 동물의 가죽을 가공한 것 같은 뻣뻣하면서도 부드러운 독특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귀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했다. 당시 고려에서는 최상급 종이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런 특별한 질감은 좀처럼 보기 드문 것이었다. 이 필사본이 일반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그 누구도 쉽게 손상시키거나 폐기하기 어려운 매우 신중하게 제작된 기록물 같았다. 놀라운 점은 보존 상태였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필사본은 서고의 다른 책들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온전했다. 모서리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종이가 바스라진 곳도 거의 없었다. 물론 습기와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군데군데 얼룩이 지고 색이 바래긴 했지만
그 형태는 분명히 잘 유지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책을 특별히 관리하고 보존해 온 듯한 느낌마저 주었다. 혹은 이 금지된 구역 자체가 필사본을 위한 완벽한 보존 장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저자의 이름도, 혹은 공식적인 도장이나 봉인도 없었다. 왕실의 기록물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표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 필사본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되거나 보관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오히려 철저히 숨기고 기록하는 이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든 표식을 제거한 듯했다. 이러한 익명성은 필사본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위험하고 은밀한 것일지를 짐작하게 했다. 지원은 필사본이 겉모습만으로도 이미 심상치 않은 비밀을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필사본이 첫 장을 펼쳤다. 종이 역시 표지와 마찬가지로 매우 얇고 섬세했지만 질겨서 쉽게 찢어지지 않을 듯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서고 안. 등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글자들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글자들은 정교하고 날렵한 필체로 쓰여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글을 쓰는 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첫 페이지에는 서문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짧은 구절이 적혀 있었다. 지원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을 읽는 자, 비밀을 짊어지게 되리라. 이토록 직접적이고 섬뜩한 경고는 그가 평생 다루어온 수많은 문서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문서라면 저자의 이름을 밝히거나 기록의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이 필사본은 읽는 이에게 비밀이라는 무거운 짐을 경고하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문구 아래에는 몇몇 알 수 없는 상징들이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그려진 문양이라기보다는 급하게 휘갈겨진 듯한 그림에 가까웠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과 점들이 특정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마치 어떤 아무나 비밀스러운 단체의 표시 같기도 했다. 혹은 개인적인 고통이나 절망을 표현한 듯한 추상적인 그림 같기도 했다. 지원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그림들이 주는 불길한 기운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그 그림들은 보는 이에게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다. 필사본이 첫 페이지에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마치시면 속으로 이끄는 듯했다. 일반적인 역사 기록이라면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집중했을 터다. 하지만 이 필사본은 처음부터 감정적인 압박과 함께 경고를 던지고 있었다. 이는 이 기록이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누군가의 매우 개인적이고 절박한 기록이며 그 내용이 읽는 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지원은 자신이 단순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금기된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경고문과 알 수 없는 상징들로 인해 잔뜩 긴장했던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글자들은 더욱 조밀하게 채워져 있었다. 글씨체는 첫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날렵했지만 간간히 힘이 들어간 듯한 강렬한 피랍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다. 어떤 부분은 마치 급하게 휘갈겨 쓴 듯 번져 있기도 했다. 이는 글을 쓰는 이가 매우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의 거대한 한 조각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첫 단서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필사본의 내용은 다름 아닌 한 왕비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 왕비는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었다. 궁궐 안팎에서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애도가 이어졌고 왕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전해졌다. 이는 최지원이 예문관 사관으로서 수많은 공식 문서에서 접하고 기록했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지만 필사본은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병화는 시작부터 이상했다. 필사본에 적힌 첫 문장이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지원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이상했다는 표현은 공식 기록의 오랜 지병과는 너무나도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필사본이 저자는 왕비의 병환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어떤 인위적인 개입이나 은밀한 원인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지원은 필사본이 단순한 낭설이나 험담이 아님을 직감했다. 글의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고 마치 증언하는 듯한 확신에 찬 어조였다. 페이지를 더 넘기자. 더욱 구체적이지만 아직은 모호한 단서들이 이어졌다. 왕비가 병환을 앓기 시작하면서 겪었던 알 수 없는 고통들에 대한 묘사가 있었다. 밤마다 들려오던 알 수 없는 소리, 그녀의 거처를 맴돌던 수상한 그림자, 음식이 급작스럽게 변질되는 사건 등. 이런 내용들은 공식적으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지원은 숨을 들이켰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왕비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은밀한 살해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필사본은 왕비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상한 움직임들을 포착하고 있었다. 특정 궁녀들의 갑작스러운 교체, 익숙하지 않은 약재의 등장, 왕비의 거처를 방문하는 이들의 면면이 급작스럽게 바뀐 것 등.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도적인 정황들을 암시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왕비의 주변을 서서히 고립시키고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은밀하게 조성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필사본의 저자는 이 모든 상황을 매우 가까이서 그리고 은밀하게 지켜보고 기록했던 듯했다. 글의 내용은 시시각각 변하는 왕비의 상태와 그녀를 둘러싼 궁궐 안의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었다. 단순한 궁궐 소문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일기처럼 개인적인 관찰이 녹아 있었고, 이는 필사본이 내용에 더욱 신뢰감을 더했다. 글을 읽는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필사본이 저자와 함께 과거의 궁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 중 하나는 왕비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특정 시점을 언급하는 부분이었다. 필사본은 왕비가 특정 대신이 올린 진귀한 차를 마신 이후부터 몸에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당시 그 대신은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으며 공식 역사에는 충직하고 청렴한 관리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필사본은 그가 왕비의 죽음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왕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고려의 권력 핵심부에서 벌어진 거대한 음모와 정치적 암투의 시작을 알리는 충격적인 폭로였다. 이 필사본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는 왕실의 가장 추악하고 은밀한 비밀을 우연히 발견한 셈이었다.
한 왕비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한 배후에는 과연 어떤 거대한 세력이 존재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껏 이 비밀이 묻혀 있어야만 했을까? 지원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서고 밖에서는 밤의 장막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고, 그는 등불에 의지한 채 필사본이 다음 페이지로 시선을 옮겼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진실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필사본이 자신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최지원은 필사본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고 땀이 손바닥을 축축하게 적셨다. 눈앞의 낡은 종이 조각이 그가 평생 믿어왔던 역사의 큰 기둥을 뒤흔들고 있었다. 공식 기록과 필사본이 내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그는 혼란과 함께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이 작은 책이 과연 어떤 거대한 진실을 품고 있을까? 그가 알고 있던 왕비의 죽음은 이러했다. 수년 전 궁궐에 돌던 역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여파로 인해 연약했던 왕비마저 오랜 지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공식적인 기록이었다. 당시 왕은 왕비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겨 국정을 잠시 미루고 애도 기간을 가졌으며 백성들 또한 현명하고 인자했던 왕비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예문관의 기록물 그리고 왕조실록에도 명백히 기록된 사실이었다. 최지원은 사관으로서 이 내용을 수없이 접했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진실로 받아들였다. 그에게 역사는 진실만을 담고 있는 변치 않는 확고한 사실들의 집합체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진실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필사본은 그 모든 공식적인 기록들을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부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병화는 시작부터 이상했다. 필사본이 첫 문장은 지원의 뇌리를 강하게 스쳤다. 오랜 지병이라는 공식적인 표현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기상했다는 단어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어떤 확신을 담고 있었다. 이는 왕비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질병의 경과가 아니었음을, 어떤 인위적인 개입이나 은밀한 원인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직접적인 표현이었다. 지원은 자신이 믿어왔던 역사적 사실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마치 단단한 땅이라고 믿었던 곳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필사본이 다음 내용을 읽으며 더욱 큰 혼란에 빠졌다. 필사본은 왕비가 앓았던 병의 증상들이 일반적인 역병이나 지병과는 달랐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몸에 알 수 없는 붉은 반점이 돋아났고 극심한 고통과 함께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는 내용은 그가 알고 있던 역병의 증세와는 너무나 달랐다. 공식 기록은 왕비의 증상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그저 고랜 지병과 격병의 여파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만 설명했었다. 하지만 필사본은 마치 목격자의 눈으로 본 듯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상들을 나열하며 왕비가 겪었던 고통이 단순한 병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었다. 지원에게는 이 내용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기록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그의 세계관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는 필사본이 내용이 누군가의 개인적인 망상이나 왜곡된 기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그러나 필사본이 문체와 내용의 일관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록이 이처럼 은밀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의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거짓이라면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숨겨질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원은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공식 기록이 옳다는 오랜 믿음과 필사본이 제시하는 또 다른 진실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어떤 것이 진짜 역사인가? 그가 기록했던 모든 것들은 그럼 거짓이란 말인가? 그의 손에 들린 필사본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진실의 가면을 벗겨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역사의 파수꾼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지켜온 것이 어쩌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에 직면했다. 더욱이 필사본은 왕비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궁궐 내부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라진 후 특정 세력의 힘이 더욱 강성해졌다는 구절은 왕비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왕비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결과일 수 있다는 암시는 지원에게 충격을 넘어선 공포를 안겨주었다. 역사의 기록은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승자의 논리에 의해 쓰여진 것일 수도 있다는 뼈아픈 깨달음이었다. 그는 서고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채 차가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는 기분을 느꼈다. 필사본은 왕비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의 그림자를 구체적인 사건들과 정황들로 더욱 짙게 드리웠다. 단순한 병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왕비의 거처에서 벌어졌다고 필사본은 기록하고 있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그동안 최지원이 공식 기록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첫째, 밤마다 들려오던 알 수 없는 소리에 대한 기록이었다. 필사본이 저자는 왕비가 잠 못 이루던 밤, 그녀의 침전 주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적었다. 긁는 소리, 희미한 속삭임, 혹은 발소리 같은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왕비의 예민함 때문이라고 치부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들은 더욱 잦아들고 선명해졌다고 했다. 이 소리들은 왕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밤잠을 설치게 했다. 궁궐은 본래 고요한 곳이지만 밤이 되면 더욱 깊은 침묵에 잠긴다. 그런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는 분명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원은 이 대목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공포소설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둘째, 그녀의 거처를 맴돌던 수상한 그림자에 대한 언급이었다. 필사본이 저자는 왕비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침전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인물들이 늘어났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평소 왕비를 시중들던 궁녀들이 아니었다. 밤늦은 시각,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왕비의 거처를 엿보거나 주변을 서성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식적인 궁궐 인사가 아니거나 혹은 신분을 위장한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왕비가 알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었다. 지원은 이 기록을 통해 왕비가 단순한 병자가 아니라 어떤 계획된 감시와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셋째, 음식이 급작스럽게 변질되는 사건은 지원에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 중 하나였다.
필사본은 왕비에게 올리던 음식의 맛이나 색깔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기록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리 실책으로 여겨졌으나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왕비와 일부 궁녀들은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왕비가 즐겨 마시던 차나 약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평소와 다른 색을 띠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이는 독금을 투여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이 대목에서 지원은 숨을 들이켰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왕비의 죽음은 명백한 타살이었다. 필사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왕비에게 올리던 약재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기록했다. 왕비의 오랜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명의 어이들이 번갈아 드나들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특정 어의 한 명의 처방에만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이가 처방한 약재 중에는 평소 왕실 약방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낯선 약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필사본은 주장했다. 그 낯선 약재들이 과연 왕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한 것이었을까? 지원은 이 모든 정황들이 묘하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왕비의 친전에서 일하던 궁녀들의 갑작스러운 교체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왕비가 병상에 눕게 되자 평소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보필하던 숙련된 궁녀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아예 궁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 들어온 왕비와는 일면식도 없는 낯선 궁녀들이 채웠다고 했다. 이들은 왕비에게 충성심을 보이기보다는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필사본은 묘사했다. 이는 왕비의 주변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녀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원은 마치 눈앞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지원은 왕비가 단순히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죽음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누군가 왕비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녀의 생명을 서서히 앗아가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궁궐 내부의 권력 다툼이 존재했으리라. 그는 필사본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잔혹하고 추악한 진실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세상의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필사본은 왕비의 의문스러운 죽음이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궁궐 내부의 복잡한 암투와 권력 다툼의 결과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었다. 지원은 필사본을 읽어나갈수록 그 속에 숨겨진 거대한 정치적 음모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필사본은 왕비의 죽음이 발생한 시점에 주목했다. 당시 왕은 후계 문제로 고민이 깊었다. 왕비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나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왕위 계승이 불투명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후궁소생의 아들이나 혹은 다른 세력의 인물이 왕위를 넘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필사본은 왕비의 죽음 이후 특정 후궁의 세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그녀의 소생 왕자가 차기 왕위 계승자로 급부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왕비의 죽음이 왕위 계승 구도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지원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냄새를 맡는 듯했다. 또한 필사본은 왕비가 특정 정치 세력과 깊은 연관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왕비의 친정 가문은 당시 조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문가였다. 그들은 왕권을 보필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동시에 다른 신흥 세력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다. 필사본은 왕비의 병환이 깊어지고 그녀의 죽음이 임박하자 그녀의 친정 가문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그들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고 기록했다. 이는 왕비의 죽음이 단순한 왕위 계승 문제뿐 아니라 기존의 정치적 판도를 뒤엎고 새로운 권력 구도를 형성하려는 움직임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왕비는 단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특히 필사본에서 언급되었던 왕비에게 진귀한 차를 올렸다고 기록된 특정 대신의 역할은 지원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대신은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조정의 핵심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다. 공식 역사에는 그가 왕실에 충성하고 국정을 현명하게 이끌었던 청렴한 재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필사본은 그가 왕비의 죽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심지어 독이 든 차를 올렸을 가능성까지 암시하고 있었다. 지원은 손이 떨렸다.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던 역사 속 인물이 가장 추악한 음모의 주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배신감을 느꼈다. 만약 그 대신이 왕비의 죽음에 관여했다면 그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필사본은 그 대신이 왕비의 죽음 이후 자신의 지지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왕실 내부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고 기록했다. 또한 그가 지지하던 특정 후궁의 아들이 왕위 계승에 가까워지면서 그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졌음이 분명했다. 이는 그 대신이 왕비의 죽음을 통해 엄청난 정치적 이득을 취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왕비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사례였던 것이다. 지원이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궁궐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언제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음모와 암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이 그동안 기록해왔던 역사는 어쩌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작하고 미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에 직면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의 장막 아래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충돌했다. 과연 이 비밀을 파헤칠 용기가 자신에게 있을까? 이 비밀을 세상에 드러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왕실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건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발견한 이 필사본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한 왕비의 마지막 절규이자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호소임을 느꼈다. 사관으로서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면 이 숨겨진 진실 또한 마땅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필사본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임을 직감했다. 이 필사본이 불러올 파장은 왕실을 넘어 고려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것이었다. 지원이는 서고의 창밖을 응시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궁궐의 불빛은 더욱 멀게 느껴졌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는 그의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하게 울렸다. 그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사관으로 남을 수 없음을 알았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그는 이제 역사의 관찰자가 아니라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던져진 존재가 되었다. 그의 앞에는 알 수 없는 위험과 함께 어쩌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필사본을 조심스럽게 감싸쥐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를 묵묵히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최지원은 필사본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낡은 종이 위로 희미하게 비치는 글자들이 그의 눈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의 문을 열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심장은 거칠게 울부짖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역사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필사본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최지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서고의 고요함 속에서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크게 들리는 듯 했다. 충격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 했다. 그가 사랑했던 역사, 그가 지키고자 했던 진실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는 깨달음은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었다. 배신감과 함께 밀려오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공포였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누군가의 헛소리일 뿐이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기록에 불과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필사본이 내용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앞서 발견한 수상한 정황들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 왕비의 병세가 이상했다는 기록, 밤마다 들려오던 소리, 수상한 그림자, 변질된 음식, 갑작스러운 궁녀들의 교체, 그리고 결정적으로 특정 대신의 이름과 그가 올린 진귀한 차. 이 모든 파편들이 모여 하나의 섬뜩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왕비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 살해당했다는 결론이었다. 이 진실은 지원에게 너무나도 잔혹했다. 그는 사관으로서 수많은 역사 기록들을 접하며 왕실의 위엄과 권력의 정당성을 믿어왔다. 고려의 역사는 그에게 자랑스러운 조상의 발자취이자 후대에 전해줄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 이토록 추악한 진실이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영혼을 찢는 듯 했다. 자신이 기록하고 보존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면의 갈등이었다. 그는 사관이었다. 사관의 소명은 역사의 진실을 한치의 왜곡 없이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젊은 시절부터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유일한 신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진실을 혼자서 마주하고 있었다. 이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터였다. 왕실의 권위는 물론이고 조정의 주요 대신들의 명예와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쩌면 고려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다. 그는 필사본을 손에 든 채 고민에 잠겼다.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와
그로 인해 발생할 혼란을 막아야 할 책임감 사이에서 그는 갈팡질팡했다. 만약 이 필사본이 내용을 세상에 알린다면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할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왕실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건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그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과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며칠 밤낮을 그는 서고의 작은 방에서 필사본과 씨름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식욕도 없었다. 등불이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그는 필사본이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또 읽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해석한 부분은 없는지.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필사본에 적힌 내용과 공식 기록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검증하려 애썼다. 그러나 비교할수록 필사본이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공식 기록의 모호함과 필사본이 구체적인 묘사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고의 수많은 다른 고문서들 속에서 필사본이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나 혹은 반대로 필사본이 거짓임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필사적으로 찾아다녔다. 낡은 서책들을 뒤적이고 먼지 쌓인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필사본이 내용과 충돌하는 명확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필사본이 주장에 간접적인 힘을 실어주는 미묘한 정황들만을 발견할 뿐이었다. 특정 대신에 갑작스러운 승진, 왕비 친정 가문의 점진적인 몰락 등은 필사본이 암시하는 정치적 역학관계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고독감은 그를 짓눌렀다. 이 엄청난 비밀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숨막히게 했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가족에게도, 친한 동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말하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마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완전한 고립 속에서 이 거대한 진실과 홀로 맞서야 했다.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가 그를 휘감았다. 잠이 들려 해도 눈앞에는 필사본이 글자들이 떠올랐고 귓가에는 왕비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점차 그의 성격도 변해갔다. 평소 성실하고 차분했던 그는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으면 괜히 움츠러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서고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하나하나, 희미하게 들려오는 궁궐의 잡음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을 노리는 위협처럼 느껴졌다. 그는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혹시라도 자신이 발견한 필사본이 존재를 다른 이가 알게 될까 봐 불안에 떨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 사관으로서의 양심은 진실을 외치라 속삭였지만 현실의 공포는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비밀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게 죽어간 왕비의 마지막 절규가 담긴 이 필사본을 이렇게 묻어버린다면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깊은 수렁에 빠진 듯 했다.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다. 이 내면의 싸움은 그의 정신과 육체를 끊임없이 갉아먹었다. 최지원이 필사본을 발견한 이후 예문관 서고는 더 이상 그에게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다. 낡은 서책과 먹물 냄새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던 포근한 향기는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불길하고 음산한 기운이 서고 전체를 감싸는 듯했다. 그가 서고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 자체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과거에는 서고의 고요함이 그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섬뜩한 침묵으로 변했다. 책장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과거의 망령이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고 낡은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는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밟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고 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야에는 언제나 낡은 책장과 먼지 쌓인 서책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특히 필사본을 발견했던 금지된 구역은 더욱 그러했다. 과거에는 그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잊힌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곳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금단의 장소처럼 느껴졌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구역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서고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그 구역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마치 죽은 왕비의 원혼이 그곳을 맴돌며 자신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서고의 창문 밖으로 들어오던 희미한 햇빛마저도 과거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빛은 오히려 서고의 먼지 속에서 춤을 추며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을 만들어냈다. 그 그림자들은 그의 눈에 마치 감시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보였다. 책장 사이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서고 깊숙한 곳에서 어른거리는 희미한 형체들. 그는 자신이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서고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분명히 혼자였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혹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다. 책장 뒤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문틈으로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서고의 모든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굳게 닫힌 문들을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불안감일 뿐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서고에 보관된 다른 기록물들마저도 그에게는 더 이상 단순히 종이 조각으로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문서들 속에 숨겨진 진실과 거짓. 그리고 그 위에 덧씌워진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기록들 속에도 어쩌면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이나 왜곡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서고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비밀의 숲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비밀을 품고 있고 모든 것이 자신을 지켜보는 듯했다. 이러한 불길한 기운은 그의 일상 전체를 잠식했다. 그는 서고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조차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눈은 늘 피로에 지쳐 있었다. 주변 동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었다. 이 비밀은 오직 그만이 짊어져야 할 짐이었다. 그는 서고가 자신에게 부여한 이 무거운 운명의 그림자 속에서 점차 고립되어 갔다. 그는 서고의 어딘가에 필사본을 안전하게 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더욱 깊숙한 곳에 영원히 묻어버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소중한 기록을 다시 어둠 속에 가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죄책감도 그를 괴롭혔다. 서고는 이제 그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고통과 불안이 가득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이 불길한 기운 속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정신은 점차 마모되어 가고 있었다. 최지원은 필사본이 내용을 파악한 순간부터 이것이 단순한 과거의 비밀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과 고려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폭탄과 같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작은 책 한 권이 품고 있는 진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파장은 바로 정치적 혼란이었다. 필사본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왕비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살해였으며 그 배후에는 왕위 계승과 권력 다툼이라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만약 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현재 왕실의 정통성은 물론이고 당시 사건에 연루된 주요 대신들의 명예와 지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들의 목숨 또한 위태로울 것이 분명했다. 특히 필사본에서 독이 든 차를 올렸다고 암시된 대신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었다는 점이 가장 심각했다. 그는 당시 왕의 총애를 받던 재상이었고 그의 가문은 조정의 핵심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가 왕비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고려의 권력 판도는 송두리째 뒤집힐 것이다. 그를 지지하던 세력은 몰락하고 반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대규모 숙청과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조정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며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일 터였다. 또한 왕실의 권위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했다. 왕비가 살해당했다는 사실. 그것도 궁궐 내부의 암투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왕실의 신성함과 정통성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다. 왕의 통치력에도 의문이 제기될 것이며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신과 동요가 확산될 터였다. 민심이 동요하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고 이는 곧 반란이나 내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지원은 이 필사본이 고려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위협임을 깨달았다. 가장 직접적인 파장은 물론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이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만약 필사본이 존재와 내용이 발각된다면 그는 왕실의 비밀을 탐하고 정권을 위협하려는 영모죄로 몰려 잔혹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 분명했다. 그의 가족들 또한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그는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공포에 떨었다. 자신의 목숨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과연 이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가 자신에게 있을까? 그는 이 필사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뇌했다. 단순히 서구의 깊숙한 곳에 다시 숨겨 영원히 묻어버릴 것인가? 그렇게 한다면 자신의 목숨은 부재할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어간 왕비의 진실을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는 죄책감은 그를 평생 괴롭힐 터였다. 사관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거짓된 역사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필사본이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곧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왕에게 직접. 아니면 왕을 보필하는 다른 충신들에게. 하지만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필사본이 암시하는 것처럼. 조정의 핵심 권력자들마저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믿을 만한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고독한 현실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원이는 이 필사본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과거의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거대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했다. 이 필사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뿐 아니라 고려의 미래까지도 바뀔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역사의 기록자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의 미래는 이제 필사본이 운명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 필사본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는 영웅이 될 수도 혹은 비참한 역적으로 기록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더 이상 예전처럼 평온하고 규칙적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미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렸다. 서고의 어둠 속에서 등불이 흔들렸다. 그 그림자 속에서 지원은 자신의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는 굳게 닫힌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빛은 고뇌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 필사본이 불러올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그는 필사본을 품에 안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를 묵묵히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이끌게 될 새로운 역사의 시작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금지된 기록을 마주한 젊은 사관. 진실을 파헤치려는 그의 용기는 과연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까? 역사의 뒤편에 감춰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별꽃 낭독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비밀을 풀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별빛 아래서 다시 만나요.